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올리기로 했는데 근데 이번 주말에 저 거주하는 데에서 단체로 동해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올렸어요. 그래서 전에 그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무량대수라는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도움될 만한 걸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그 사실 다양한 게 나왔는데 뭐 돈이 될 법한 거, 뭐 특허 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지난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능력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범주를 뛰어넘은, 그러니까 문명이 1조 년 이상 되고 우리는 아직 6천 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문명이 아직 6천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문명이 1조 년 이상 된, 그러니까 한 11조승? 그냥 그 정도 잡을게요. 1168승은 참고로 무량대수고요. 1조가 몇 승이었더라? 20승? 아무튼 굉장히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심리학까지 개척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순수 철학, 순수한 개척이나 어떤 신앙적인 열성, 뭔가 그 지적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퍼센티지가 합쳐서 이제 미래에 어떤 개척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에겐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미래에 지구상에 현재 없는 범주를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어떤 주변에 대한 어떤 집요함이 많지, 정말 그 뭔가 그 남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고 해서, 그래서 간신히 현재를 뛰어넘었을 때 뭐 이렇게 뭐 박사 글쎄 뭐 간신히 현재를 뛰어넘었을 때 뭔가 위인이라고도 해주고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그 간신히 넘은 현재가 사실 무량대수란 이 범주에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무량대수라는 1268승 정도? 아니면 좀 더 넓게 또 잇고 이어서 양성자부터 음성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남녀를 계속 잇고 이어서 결국은 한 10의 1조승 넘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개척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우리의 강점은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현재 그 약간 앞서는 것에 더불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한꺼번에 담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데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늘 겪어왔고 절차 그래왔고 누구나 그렇다시피 자신이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성욕에 이렇게 소원이 있었을 때는 항상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또 15년 걸렸거든요. 진짜 그 착하게 살기 시작한 지 제가 29세고 14살 겨울, 맞아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자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뽑아내기 시작한 게 14살 그 겨울이었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심고 그걸 또 다시 뽑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이론도 생기고 뭐 하나씩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쭉 개척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그러면 좀 뭔가 좀
이제 미래에 있을 법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 이렇게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제법 제 생각에 많은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심리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일단은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러니까 그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 한번 제 이전에 그 심리학적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뭐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가늠해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뭐 남자 전 아니까 뭐 딱히 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여자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남자 심리는 남자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트성 다수의 그 여자나 남자에게 그런 심리 구조 같은 거를 이렇게 그것도 반응이 없는 이런 면대 면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낯설긴 한데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자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자분들은 맞는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기관상해자라는 말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여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을 갖고 있고, 남자는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서 그렇게 그런 기관을 갖고 있고, 여자는 그 아이를 낳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마음은 여자가 잡고 있고 여자 마음은 아이가 잡고 있다. 이거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만한 이론으로 좀 괜찮은 단어가 있는데, 기관상의 자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의도가 자기의 자아가 되고요, 여자는 아이의 기쁨이 자기의 자아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섹스의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섹스의 조건으로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아가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그 아이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 뭘 해야 되는지 그 상황상에 해야 될 만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때 그게 여자의 자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자긴 한데 한번 잘 봐보시면은, 여자는 어릴 때 이렇게 성적으로 접촉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그 남편을 이렇게 꽉 붙잡아 둬야 될 그런 수단이고, 그래서 그 성적인 그냥 하룻밤의 만남의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로망이자 판타지 같은 거고 뭐 그럴 텐데, 근데 그것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상황을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는 싫어하는데, 그 중에 17% 정도, 왜 17%를 알고 있느냐면, 아주대인가 어디에서 그 뇌파를 검사한 적이 있대요. 그 남과 여라는 그 스토리온 TV에서 나오는 그 다큐의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 남녀 뇌파를 이렇게 근데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17%를 알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17% 정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 그런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그 어릴 때 그 상황 중에 남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이렇게 창조해 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여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어릴 때 남자의 자아는 그 여아들의 그런 그런 어떤 의도들이 남자들의 자아가 되고, 그리고 한 30살쯤 되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내세운 결혼의 조건,
그게 이제 그 남자의 그 자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이게 진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일단 어릴 때는 남자들이 이렇게 좀 뭔가 헐크 같은 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분노, 뭔가 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좀 그런 타입이 되면은 좀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 여자들도 막 이 남자가 이러저러한 어릴 때 상황에서 쓸모가 제법 있으니까 데려다가 이제 뭐 잘 꼬셔다가 잘 끼어가 가지고는 어떻게 막 잘 사용해 보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9이거든요. 만 나이로 90, 그러니까 만 나이로 29인데, 근데 제가 봐왔던 거랑은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맞는 것도 같고, 여자들도 그런 씹씹한 용기를 가진 여자. 그래서 남자들이 어릴 때 연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연애 대상을 구하기도 힘들고, 다만 좀 뭔가 좀 분노 조절 장애랄까, 뭔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여자들이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좀 활용도 가치가 있고, 어 대부분의, 글쎄,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그 뭔가 활용도가 있는 남자란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결혼할 즈음에 이렇게 어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의 의도가 남자의 자아가 된다. 이제 그 남자가 원래 30살쯤 되면은, 원래 30살 이전에는 좀 이렇게 좀 쉽게 오픈되는 여자를 좀 많이 만나려고 하고,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후리고 좀 그렇게 남자들을 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 같은 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남자가 30살 되면은 되게, 특히 일진인 남자일수록 안 놀아봤던 여자를 찾거든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 안 놀아봤던 여자를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많이 고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그런 섹스는 본심이 아니다, 이런 거를 딱, 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의 엄마인 분이랑 누나랑 셋이서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 여자의 섹스는 본심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냥 제 나름 통찰력을 가진 그런 부분이라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자존감이 쑥쑥 올라갔죠. 역시 난 착하게 살았어, 역시 난 바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쑥쑥 올라갔죠. 근데 그 그 어, 잠깐만, 이거를 좀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여자의 본심이, 그러니까 여자의 본심은 아이의 기쁨,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구조고,
아이의 기쁨에 도움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를 잘 꼬셔다가 나한테 헌신하게 만들고 뭔가 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갖다 바치게 만들고 남자를 잘 이렇게 잘 다뤄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여자의 그런 원초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수단이 되는 어떤 섹스의 제공, 이런 것들, 그 남편이 있으면은 그 남편 국가마다 그 평균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 때, 그러니까 한 기원전 그 BC 15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쯤에는 그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덮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여자에겐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다시는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되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코미디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이렇게 웃기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자에겐 살인을 당한 것과 일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라, 보상도 하고, 그리고 뭐 남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마다 평균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수용하는 평균, 그러니까 그 국가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용하는 그런 평균치 같은 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마다 이렇게 평균치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평균치가 있고, 그리고 그 보통의 그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의 그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그 자위 빈도수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던 게 바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였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되게 그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어머니와 연애에 빠지고 딸은 아버지와 연애에 빠지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와 같은 성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경쟁을 하고 딸은 어머니와 경쟁을 하는 구조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되게 오래된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면은 이렇게 아이가 굉장히 좀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공감이 안 됐거든요. 아니 이 심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일요일 그냥 계속 일단 쭉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5살 때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어머니를 제가 좋아했었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애 관계고 서로 성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고 뭔가 그랬다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아버지랑 경쟁을 했을 텐데, 제 동생은 분명 그런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어머니와 좀 연애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빠도 제 동생을 많이 지문겠고, 근데 저는 그런 성적인 욕망 같은 게
그 14살 되기 한 2년 반쯤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뭐 자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그런 성의 대상으로 보이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타고나기를 좀 그렇게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성적인 전생에 뭐 수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14년 동안 성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14년 동안 나오지 않았고, 14살 때 잠깐 나온 것도, 그것도 그 심각도가 왜 그 2년 반 만에 끝나기도 했지만은,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아빠가 한약을 사왔어요. 그 자위라니까는 기력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약을 산 거예요. 막 이제 막 한약을 다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루 막 자위를 그냥 뭐냐 그 그냥 원래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뭐 그 정도 된다고 보통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한약을 먹으니까 막 하루에 막 대여 번씩 막 이렇게 막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욕의 맥시멈에 금방 도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복합적으로 그게 그 아빠가 학대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 2년 반 동안 약도 사주긴 했는데, 한약을 사다 주긴 했는데, 또 막 그 정말 학대나 이런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것도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욕이 금방 제 스스로 이렇게 부패하게 살다가는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로서 뭔가 해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좀 내 삶이 많이 불안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가 나는 공감이 안 되네 막 이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경쟁을 그 아버지랑도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랑도 하는데 근데 그 어쨌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그 여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쎄, 저 같은 경우는 14살 때 보통 이렇게 싸움 같은 게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부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못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연애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긴 한데 일단은 종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력도 많이 쇠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정서적인 학대 같은 걸로 이렇게 삶의 고통이나 이런 감정도 그전에 전혀 그러니까 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뭐 동생은 따로 이렇게 많이 훈육을 했더라고 누나가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뭐 조언도 일절 없고, 그냥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는 14살 때 그 뭔가 이렇게 학대 있었던 게 전부였어요. 제 기억에는 그 14년 동안에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무런 터치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 가끔 가다 하는 게, 네가 무슨 천재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나 그냥 부숙부숙 하고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계라는 게 그 어떻게 저는 그 여자를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첫 번째로는 어,
그러니까 그 13살 때는 그렇게 싸움이 중요시 되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한 14살 때, 아니, 그, 아니, 어쨌든, 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어쨌든 시간은 많잖아요. 저희에게 많은 건 시간이고, 그동안 개척을 하면 돼요. 그동안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개척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지상에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보고, 뭐 그렇게 하나둘씩 이제 남들보다 더 이제 나은 경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얻고, 실제 이제 그 무량대수라는 범주에 도달하는 그 취지가 사실 돈이잖아요. 그쵸? 100조 원.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돈이고, 뭐 어쨌든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범주의 지식에 도달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무량 어 그 일단은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심리를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심리에 대한 이해는 순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은 글쎄 그 심리에 대한 이해가 그런 제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좀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 부진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늦게쯤 이렇게 생각이 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자신은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남들보다는 좀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에너지는 그 질량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 질량의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곱한 값만큼 들어있다. 나중에 원자탄이 생길 때 그때 그 터져 나오는 에너지를 구했던 그 자료 같은 게 그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 뭔가 좀 뭔가 좀 늦게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늦게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이라는 세상에 이렇게 진입했을 때 싸움을 얻을 때 아주 잘해가지고 여자한테 아주 유용해서, 그래서 여자는 다 이 남자를 한 번씩 어떻게 후려보려고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남자였을지라도, 사실 어릴 때 범생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압력을 받잖아요. 사회적인 압력도 그렇고, 뭐 공포정치 희생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진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싸움을 잘하고 싶냐고. 그러면은 안 이기고 이기는 게,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인데, 너네 그 반 중에 이렇게 제일 약한 애가 있으면 걔를 패라고. 걔를 패면 네가 이제 무서운 놈으로 이제 그 일대에서 통하게 된다. 그럼 여자도 지고 남자도 다 너한테 이렇게 너를 무서워하고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포정치의 희생양, 공포정치 말 그대로 그런 공포정치의 희생양을
보통 모험생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경제나 종교나 정치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애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특히 종교. 카스트 제도만 봐도 신분의 맨 꼭대기 성직자거든요. 그리고 교황청도 거의 1500년 가까이 그 왕권을 거의 누려왔어요. 1400년 정도인가? 아무튼 그 왕권을 거의 그 정도 누려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에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특히 그 왕따의 빈도수가 되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왕따라는 게 어쨌든 그 30살쯤, 그러니까 그 이렇게 30살 때 그 아이가 그 이렇게 그 돈에 대해서 유리해진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돈에 대해서 유리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면할 때 이렇게 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할 때, 그러니까 그 애들이 거기서 나와주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뭐 30살에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뭐 그 희생양, 그러니까 뭐 공포 정치에 대해서 글쎄 아무튼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던 거니까 이렇게 뭔가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속 몰돌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긴 침묵은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라도 원래 그 하던 얘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타이밍 좋게 이렇게 떠오른다면 좋겠지만, 보통 이럴 때 뭔가 마음에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알고 있으면 청산 뉴스처럼 나왔겠죠, 말이. 근데 그래가지고 심리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그런 것도 사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런, 프로이트도 여자 심리는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프로이트도 여자 심리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선 34분 정도 됐고, 뭐 원래 이렇게 좀씩 개척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AD 2000년 정도 됐고, 문명으로 따지자면 한 약 1만 년에서 한 6천년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무량대수, 그러니까
문명이 한 1조승도 더 넘고, 그러니까 뭐 억조경해 다음에 뭐 14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뭐 자, 양, 구, 뭐 간, 뭐 정, 제, 그, 항하사, 아승기, 뭐 쭉 해가지고 날타, 저기 불가사의, 무량대수 해가지고 14개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68승밖에 안 되지만 뭐 1조승 거의 가깝게, 그러니까 그 먼 미래에 그런 지식에 도달하고 그 삶의 수준을 얻자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좀 나아가봐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어서 얘기할게요. 말하는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 듣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말하는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저기 뭐 또 봐요. 예, 저기 오늘 그러니까 또 봅시다. 끌 줄 알았죠. 꺼진 줄 알았죠. 가끔 여기다 고민도 좀 올리고 할 생각입니다. 고민 올린다고 명예훼손죄 이런 거 되지는 않나 싶긴 한데, 마음에 좀 괴로운 게 있어가지고 좀 올릴까 싶기도 하고, 오늘도 좀 힘들어요, 마음이. 또 봐요. 여러분, 저 힘든 게 뭔지 밝히진 않겠는데, 근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든 게 뭔지 밝히진 않을게요. 제가 딱 하나 있는데 밝히기가 좀 그래요. 8년 동안 겪은 거거든요. 진짜 그런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끈다. 저희 잠깐만 끌게요.